미디어 오늘 정상근 기자가 뉴스 속의 뉴스를 짚어드립니다. 정상근 기자의 오늘 미디어. 정상근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정 기자님 오늘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네, 먼저 2017년도 방송사업자 시청 점유율 결과가 발표가 돼서요. 예. 내용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조사를 해서 발표하는 거예요. 이게 총 271개 방송사업자의 397개 채널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조사입니다. 예. 전 방송사의 1년 성적표라고 보시면 되고요. 1년에 한 번 발표되는 통계예요. 이게 퍼센테이지라서 그냥 전 국민의 몇 퍼센트가 본다 이런 게 아니라 TV를 본 시청자들이 한 100명이라고 가정을 하면 어느 방송사를 몇 명이 보는지, 그러니까 영토지도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방송사뿐만 아니라 종편 같은 경우에는 신문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신문의 영향력도 환산을 해서 시청 점유율에 합산을 시킵니다. 그래서 방송사가 여론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모양인데, 재밌는 거는 방송사가 예를 들어서 1포인트를 얻을 때 신문사는 0.38포인트를 가져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일간 신문의 영향력이 방송의 0.38%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38%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성적표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위는 역시 KBS가 차지를 했어요. KBS 1TV가 전국 방방곡곡에 안 닿는 곳이 없고, 또 KBS는 1TV뿐만 아니라 2TV도 있으니까 가장 높았습니다. 이 KBS가 26.89%이고요. 예. 2위가 MBC인데요. MBC가 12.46%예요. 그리고 3위가 다름 아닌 CJ ENM입니다. 오. TVN, 엠넷, 올리브, 이런 인기 채널들을 보유를 하고 있죠. 예. MBC가 12.46%인데 CJ가 11%예요. 그러니까 불과 1.46%포인트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4위는 어딜까 보면 4위가 JTBC입니다. JTBC와 중앙일보가 여론에 미치는 영향력이 9.45%를 기록을 했어요. 예. 그리고 5위가 TV조선이에요. TV조선의 성적이 생각보다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이게 8.88%이고요. 그리고 6위가 비로소 SBS가 나옵니다. 8.66%예요. 근데 SBS가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SBS는 수도권에서만 나오잖아요. 서울 지역 민영방송이죠. 예. 그러니까 지역에도 그 SBS의 런닝맨 같은 인기 프로그램들이 방송이 되긴 하는데 지역은 지역 민방으로 계산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SBS의 8.66%가 아주 나쁜 성적이라고는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7위가 채널A 플러스 동아일보입니다. 6.05%. 그리고 8위가 MBN 플러스 매일경제 5.21%. 9위가 이제 T캐스트라는 곳인데 여기가 2.97%고요. 예. 10위가 YTN 2.49%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의 성적을 거둔 건지가 좀 와닿지가 않으시죠? 그래서 과거와 좀 비교를 해보면은 이게 성적이 어떻게 나왔는가가 좀 명확하게 보여요. 네. 일단 첫 번째 이 과거랑 비교를 해보면 지상파의 시청 점유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특히 KBS와 MBC가 그런데요. KBS의 경우 2013년에는 31.9%였다고 해요. 예. 그런데 2017년에 26.89%가 나왔으니까 한 5%포인트 가량이 떨어졌죠. 그리고 MBC도 2013년에는 16.78%였는데 2017년에 12.46%니까 이게 4%포인트 가량 떨어졌고요. 그리고 종편들도 하락을 했습니다. 2015년에 TV조선이 9.94%였어요. 2년 만에 8.88%로 떨어졌고요. 같은 기간 채널A는 6.68에서 6.05, MBN은 5.52에서 5.21로 떨어졌습니다. 이게 다 떨어지면 대체 어디가 오른 건가 싶은데 JTBC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JTBC가 2015년과 2016년에 한 7%대 정도가 나왔는데
2017년에는 9.453%까지 끌어올리면서 가장 높이 올린 방송사가 됐어요. 예, 예. 이 순위도 원래 6위에서 4위까지 치고 올라갔습니다. 예. 그리고 CJ ENM도 2016년에 10.98%였는데 아주 조금 올라서 2017년에는 11%로 나온 거죠. 예. 이런 성적표가 나왔는데 이게 성적표가 나오면은 후속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후속 조치가 어떻게 봐야 할까 좀 보면 무엇보다 이 종편과 그다음에 CJ 계열사들이 점점 지상파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좀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다면 이제는 이들을 이제 신규 시장 사업자로 보지 말고 지상파와 똑같은 규제와 제재가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닌가? 그렇죠. 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예. 피디님은 다 아시겠지만 이 방송 사업자는 원래 규제를 받아야 하는 사업자잖아요. 그렇죠. 방송에서 쓰는 전파는 원래 이제 국민들의 것이고 공공재예요, 공공재. 예. 네네. 전파를 빌려주는 거고요. 전파를 쓰지 않는다라고 해도 지금 케이블로 들어가는 케이블망 그리고 IPTV로 들어가는 인터넷망 이거를 구축하는데도 세금이 들어갔습니다. 때문에 이게 규제가 돼야 되고 지상파는 규제를 계속해서 받고 있는데 이 CJ나 종편들이 규제를 받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게 좀 불공평한 일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도 이 통계를 보고 비슷한 지적을 했는데 김석진 위원 같은 경우에는 CJ가 지상파보다 광고 매출도 크고 시청 점유율도 앞서는 현상이 지금 3년째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 정책은 이에 대응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고삼석 위원도 지상파의 독과점 구조가 붕괴된 뒤에도 지상파에 부과된 공적 책무는 달라지지 않은 반면에 종편이나 CJ ENM 계열 채널의 시청 점유율은 상승하고 있는데도 공적 책무는 강화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방통위 위원들이 이 사실을 잘 아시는 만큼 이제 좀 방통위가 나서서 특히나 이제 종편들의 특혜를 모두 환수를 하고 또 이제 받아야 할 제재와 또 규제를 모두 받도록 좀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아주 이 종합편성 채널이 그동안 누려왔던 이런 혜택들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재고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다음 소식은요? 네, 그 한겨레와 관련된 소식이 있어서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미디어스에서 나온 기사인데요. 한겨레가 지난 2014년에 롤링스토리라는 회사를 세운 적이 있어요. 예. 자회사인데 이 롤링스토리라는 회사가 웹툰 플랫폼이거든요. 근데 이게 설립 취지는 상당히 좀 좋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웹툰 작가 조합과 함께 업체를 운영을 하면서 우리 웹툰 작가들의 작품을 영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한겨레가 또 허핑턴 포스트랑 연결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 허핑턴 포스트를 통해서 미국 독자들에게 선보이는 좀 그런 플랫폼이었어요. 예. 그런데 이 한겨레가 올해 여기서 손을 뗐습니다. 이게 좀 부실이 심했고 좀 문제도 많았다라고 해요. 그런데 방송 들으시는 날 기준으로 어제 보도된 미디어스 보도를 보면 한겨레가 롤링스토리를 운영할 당시에 문제가 될 만한 일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라는 업체가 있거든요. 예, 예. 이 업체로부터 한겨레가 롤링스토리를 만들 때 20억 원대의 투자를 받았어요. 그런데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라는 업체가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끌어모아가지고 사기를 친 업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로 인한 피해자가 427명이나 되고 피해액이 22억 5천만 원까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보여요. 이 밸류라는 업체가 벤처에 투자하겠다고 투자자를 모으는 업체인데다가 그때는 사기 행각이 걸리지도 않았고요. 롤링스토리뿐만 아니라 여러 벤처 사업들에 투자를 하겠다고 이렇게 저렇게 돈을 모으고 있는 좀 그런 업체였거든요. 그런데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가 롤링스토리에 돈을 보낸 시점이 롤링스토리를 위해 따로 만든 투자조합의 투자금을 모금하기 이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 그래서 앞서 모은 자금을 한겨레에 보냈는데, 그래서 한겨레 입장에서는 이 돈이 그냥 저 회사의 돈인 거지, 저 회사가 여기에 투자하겠다고 투자자들을 모으고 있는 사실을 몰랐을 수도 있어요. 예.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밸류가 사기 업체로 특정되기 이전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이후부터가 시작이 됩니다. 예. 롤링스토리가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라는 업체가
이 사기 행각으로 구속이 됐어요. 이 업체 대표가요. 예. 그런데 이 롤링스토리가 밸류로부터 추가 자금을 그 이후에 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2억 5천만 원 정도를 받았는데 이게 한겨레가 이거를 몰랐을까라는 점에 있어서는 좀 의아한 대목이에요. 예. 왜냐면은 언론사 정보가 뭐 어디보다도 빠른 정보기도 하고 또 한겨레도 뭐 이제 검찰에 출입 기자들이 있을 테니까 예. 검찰에서 밸류 대표를 구속한 것도 아마 알았을 테고 또 다른 매체에도 기사가 났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검찰이 밸류를 이제 공식적으로 불법 투자업체로 언론에 공표를 한 시기가 2005년 11월 26일이었는데 예. 그 이후로 그러니까 2018년 3월에 한겨레가 롤링스토리 경영이 악화되면서 이 사업에서 손을 떼면서 대표이사직을 밸류 측에 넘겨버려요. 그러니까 검찰이 이 밸류를 불법 투자업체로 찝지 않았습니까? 예. 그 밸류의 대표이사직을 넘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한겨레는 뭐 밸류가 요청을 했다고 하고 뭐 한겨레가 승인을 했다라고 하는데 뭐 이게 처음 투자받았을 때는 몰랐을 수가 있는데 이후에 불법 행각이 드러난 이후에도 추가 투자를 받는다거나 더 나아가서 경영권까지 넘겼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이 밸류 측 CEO는 이 롤링스토리 경영을 맡아서 아직도 한겨레의 이름을 내걸고 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 밸류 대표가 뭐 구속이 됐지만 밸류는 계속 운영되고 있고 뭐 그래서 정상 기업이라고 판단한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거에 대한 좀 한겨레의 명확한 해명이 필요해 보이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겨레 관계자는 이 미디어스와의 인터뷰에서 롤링스토리가 문제가 많았고 부실이 심해서 정리를 한 것이고 밸류의 사기 행각에 대해서는 전임 경영진에서 별 문제 없는 것처럼 얘기해서 잘 몰랐다라고 밝혔는데요. 예. 더 이상 머물면 손실이 나올 것 같아서 그래서 뭐 롤링스토리에서 빠졌다 뭐 이렇게 답변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이게 불법인 걸 알면서도 한겨레가 뭐 추가 투자금을 받았던 건지 또 경영권을 넘긴 건지 아니면 이 전임 경영진이 뭐 이 사실을 다 숨기고 인수인계를 안 했던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한 해명이 좀 필요해 보인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하여간 한겨레가 바람잘 날이 없네요. 이런 시끄러움이 생산적인 시끄러움인지도 의문이고요. 자, 정상근 기자님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